자, 그리고 이제 또 새로운 시리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전드 글입니다. 춘천 이모 시리즈. 이거는 이제 그때 유튜브 게시글에 어떤 이야기를 하면 좋겠냐라고 했을 때 가장 의견이 많았던, 댓글이 많았던 그런 시리즈인데 이제서야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저도 이게 어떤 전개가 될지 모르겠는데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춘천 이모 시리즈 1편 풍운의 짬타이거. 안녕하십니까, 짱공의 이등별 갓32입니다. 남중, 남고, 공대, 군대, 공대 복학, 남자가 넘치는 회사에서 근무 중인 수원 사는 공돌이입니다. 아우 세상에, 아니 어떻게 이렇게 되냐. 오마이갓. 전 처음 가입하고 글쓰기가 안 돼요. 이등병은 글 못 쓰는구나 했는데 어느 분이 1병부터라고 해서 더 그렇게 알음. 보니까 무글은 2등병부터 쓰기 가능이라는 표시가 있고 1병부터 쓰는 곳은 또 1병부터라는 표시가 있어. 다시 클릭해보니 어라? 되네. 그래서 앵큼 하나 올립니다. 빨리 보포 받아 조기 진급하고파요. 전 주로 오유에서 글을 썼었는데 한 달 전쯤 쓴 글 다 지우고 탈퇴를 했네요. 하도 닥반하고 침묵한다고 시비 거는 사람이 많아서요. 짱공의 무글터는 봐주시는 분은 얼마 없지만 짱공유 자체가 워낙 열린 마인드라 무글터도 보니 침묵의 최고봉인 오프라인 정모나 번개도 하던데 여긴 이름 부르고 반갑다 아는 척 하는 걸로는 반대 먹을 이유는 없겠죠? 그냥 많이 보시진 않아도 조용한 곳에서 재밌는 얘기 들려드리고 싶어서 왔네요. 제가 쓰는 얘기는 전부 제 얘기입니다. 안 믿으셔도 좋고 그냥 주작이라고 해도 좋고 소설이라 생각하셔도 좋으니까 그냥 그러신 분은 살포시 반대 눌러주시고 제 얘기인 그냥 패스해 주시길 바랍니다. 괜히 시비인 거시지 마시고요. 그리고 제 얘긴 본문은 전부 반말체입니다. 친구한테 얘기하는 것처럼 써야 글이 잘 써져요. 얘기도 쉽게 풀리고요. 혹시 불편해하시는 분이 계실까봐 미리 양해 구합니다. 제가 오유에 썼던 거 이곳에선 안 보신 분이 많으실 거니까 썼던 거부터 올리고 제 예전 글 다 올리고 나면 새로운 얘기 해드릴게요. 이 얘기는 제가 오유에 썼던 얘기 중에 중간쯤에 있던 얘기인데요. 얘기 순서가 따지면 한참 후에 나와야 하지만 제가 뽀포에 눈이 멀어 먼저 씁니다. 힝힝힝힝. 제가 쓴 얘기 중에 동물 얘기는 구렁이 얘기랑 마왕이 얘기가 있는데 어느 걸 할까 하다가 마왕이로 골랐어요. 제가 오유에 썼던 얘기지만 지금은 지운 얘기이고 또 글 쓰니까 저니까 터온 건 아닌 거죠? 예? 예? 그렇다고 해줘. 흑흑. 자, 그러면서 이제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뭔 얘기를 할까요? 다른 사람과는 좀 별나게 다른 몸을 타고 태어난 저는 귀신에 관한 목격담이야. 갑자기 반말이네. 천일야화를 엮어도 몇 번을 엮을 만큼 많죠. 천일야화라고 해봐야 꼴랑 3년밖에 더 됨? 난 30년 가까이 되는디 8세 이전엔 그게 뭔지 몰랐고 기억도 안 남. 그러나 그 비슷비슷한 경험을 써봐야 욕이나 먹겠죠. 귀신을 자주 매일 하루 몇 번씩 보는 제겐 남들에겐 평생 안 잊혀질 무서운 기억이 밥 먹고 응가하는 일상이니까요. 솔직히 크게 기억나는 일이 아니면 기억조차 못합니다. 그걸 다 기억하면 제가 멀쩡히 살아있겠어요? 그런 얘기 써봐야 오늘 귀신 3마리 봄 완전 소름. 밥 먹는데 천장에서 귀신 발이 대롱대롱. 우프다. 똥 싸는데 벽에서 대가리 튀어나옴. 휴지 던질 뻔. 유유 등등. 별 시덥잖은 얘기나 해야 하고 리플은 보나마나 니마 일기는 일기장에 둥이씨 아직도 헛소리하고 다니심? 이러고 다니는 거 부모님은 아시나요? 등등 안 봐도 뻔할 겁니다. 푸히히히. 잊고 있다가 뭐로 인해 연상되거나 그래도 기억에 깊이 남는 얘기들만 할 겁니다. 오늘 얘기는 귀신 청정부대에서 군생활할 때 특별한 인연을 맺은 짬타이거의 얘기입니다. 난 지금으로부터 10년쯤 전에 군대를 갔어. 겨울 군번인 둥이가 이듬해 여름쯤 일병 나부랭이 시절 인연을 맺은 특별한 짬타이거의 얘기야. 우리의 첫 대면은 둥이가 부대에 전입을 가서 대기 기간을 거쳐 근무에 투입되던 주간 근무 첫날이었지. 첫날 탄약고 근무를 서고 있었어. 우리 부대 탄약고는 사병식당과 본부 건물 사이에 있었는데 탄약고와 사병식당 가운데쯤 큰 짬통이 존재했어. 탄약고 근무를 서는 중 갑자기 고참이 짬통 쪽을 바라보며 충성을 때리더라고. 물론 장난이지만 둥이 이병아 너도 경례 드려라. 우리 부대 짬타이거 대장님이신 주현 중사님이다. 응? 난 순진하게 고참이 시킨 대로 했어. 바라보니 보통 고양이보다는 훨씬 덩치가 좋은 고양이 한 마리가 짬통을 향하고 있었지. 그 고양이는 우리 내무반장이 짬찌 2등병 시절부터 우리 부대 야생 생태계의 최고봉인 짬타이거들의 제왕이었고 덩치와 함께 싸움으로 단련된 근육과 몸 이것저것에 털이 빠지며 생긴 흉터들과 싸우다 잘린 짧은 꼬리가 범상치 않은 아우라를 풍기고 있었지. 근데 주현이란다.
풀네임이 옥주연이야. 그 시절 최정상의 여성 그룹 핑클의 옥주연. 그땐 옥주연 씨가 좀 통통하고 딴 멤버에 비해 약간 미모가 빠졌었지. 아무리 그래도 옥주연은 너무한다 생각한 나는 마음속으로 그놈을 마왕이라 부르기 시작했고, 내가 짬이 먹어가며 부대 내 권력이 커질수록 자연히 나중엔 마왕이란 공식명을 갖게 되었지. 그래서 마왕이구나. 나와 그놈은 삶의 영역이 다른지라 그냥 대면대면한 사이로 지냈는데, 그가 식사를 할 때는 다른 짬타이거들은 아무도 접근을 못하고 얌전히 순서를 기다려야 했지. 간혹 마왕을 겁내지 않고 접근하는 철부지 어린 놈들이 있었는데, 마왕의 살벌한 앞발차기 한 방에 반쯤 죽을 거란 예상과는 달리 얌전히 곁을 내주는 마왕의 의외의 모습도 보기는 했는데, 그 미스테리는 자연히 나중에 풀려. 아무튼 보통의 짬타이거는 마왕의 식사 때 접근이 허용 안 되었어. 그랬다가는 마왕의 가혹한 응징을 받아야 했고, 마왕이 느긋하게 짬 뷔페를 다 즐기고 자리를 떠야만 다른 놈들의 차지가 되었지. 워낙 먹이가 풍부한 군부대 짬통은 그걸 근거로 살아가는 부대 내의 짬타이거들과 기타 야생 도둑고양이들을 구분지었는데, 그 지역에서 난다긴다 하는 고양이만이 부대 짬 고양이가 될 수 있었고, 우린 감히 그들을 고양이라 부르지 못하고 짬타이거라 부르면서 존경을 표했어. 내가 마왕과의 특별한 인연을 맺은 건 녹음이 짙은 어느 깊은 여름날, 내가 일병 생활도 거의 끝날 무렵이었어. 언제나처럼 새벽에 야간 탄약고 근무를 서고 있는데 어디선가 앙칼진 고양이들의 소리가 났고, 난 그것이 마왕에 도전하는 도전자와 마왕의 짬통의 소유권을 사이에 둔 혈투임을 알 수 있었어. 그렇게 근무 내내 계속된 어둠 속의 혈투는 이윽고 막을 내리고 주위가 다시 조용해졌을 때, 난 결투의 결과가 궁금했지만 곧 잊어버리게 되었지. 그리곤 다음날부터 마왕도 보이지 않고 도전자라 할 만한 놈도 안 보이고, 그저 그동안 짬통을 호시탐탐 노리던 다른 짬타이거들만이 군웅할거하는 춘추 전국시대를 연출했고, 부대는 서로 쫓고쫓기는 왕위 쟁탈전이 한창인 난투장으로 변해 하루종일 고양이들 울음에 시달려야 했어. 내가 마왕이를 다시 만난 건 몇 날이 흐른 주말이었어. 휴일날을 맞아 사람들은 내무반 대항 군대쓰리가를 열었는데, 난 고참들이 인정하는 소문난 개발이라 저놈을 넣었다간 자살골 폭탄을 맞고 자멸할 거란 고참들의 염려 덕에 혼자 방류되어 오랜만에 밀린 빨래를 세탁기에 돌리고는 PX에서 시원한 캔을 하나 사서 본부 건물 뒤에 마련된 빨래 건조장에서 빨래를 널고 앉아 잠시 구름 과자와 캔을 먹으며 휴식을 즐기고 있었지. 그때 앉아있는 내 얼굴 옆으로 시선이 꽂히더군. 난 연약한 초식동물이라 위기의식은 제법이거든. 이걸 자랑이라고. 유유. 귀신도 없는 부대에 그것도 대낮에 설마? 쫄아서 본 곳엔 10m쯤 옆에 마왕이 서 있었어. 너 살아있었구나. 몹시 반갑더라. 내가 놈을 특별하게 생각한다는 걸 나도 그때 처음 알았는데, 그렇게 우린 잠시 아이 컨택을 했어. 그리고는 마왕이 천천히 움직이는데 걸음이 정상이 아니야. 자세히 보니 몹시 다리를 저는데 뒷다리에 길게 찢어진 깊고 심한 상처가 있더라고. 그 몸으로 놈은 자꾸 날 보며 따라오라는 듯 몇 걸음 가다 돌아서서 자꾸 쳐다보고 그러길 반복하는 거야. 난 뭔가에 끌리듯 마왕을 따라갔는데, 마왕은 날 휴일이면 출입이 없는 부대 연병장 반대편으로 날 이끌었어. 우리 부대는 좀 특수한 일을 하던 부대라서 부대 부지가 있으면 그 부지 절반쯤을 연병장, 본부 건물, 창고들, 식당 건물들이 있는 생활 공간으로 쓰고, 부대의 반은 특수한 목적이 장비들이 차지하고 있던 그런 형태의 부대인데, 평일엔 양구역 다 왔다 갔다 하지만 휴일엔 연병장이 있는 쪽만 사용했거든. 한참을 가다서다 뒤돌아서 날 쳐다보다를 반복하던 마왕은 이윽고 으슥한 곳에 있던 한 못쓰는 폐장비를 해치고 안으로 들어갔는데, 따라 들어가 보니 마왕이의 집이었던 거야. 난 짬타이거 왕의 궁전에 초대받은 거지. 집에 들어간 마왕이 자리에 눕자 한쪽 구석에서 작은 움직임이 있더니 정말 조그만한 새끼 고양이가 비틀거리고 나오는 거야. 마왕이의 새끼였어. 마왕! 너 암놈이었냐? 그제서야 난 고참들이 그를 왜 옥주연이라고 불렀는지 알 것 같았어. 암컷이라니. 저 맹수가 여자였다니. 유유. 그제야 예전에 짬 먹을 때 어린 새끼들에게 자리를 양보하던 마왕의 모습이 떠올랐어. 그 녀석들도 마왕의 새끼들이었겠지. 작은 새끼는 마왕의 젖을 물었지만 며칠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은 마왕은 젖이 안 나왔어. 원래 영역 싸움을 한 동물은 진 쪽은 죽거나 떠나야 한다는 걸 생각할 때, 마왕이 여기 있단 건 그 적을 물리쳤다는 얘긴데,
있었는데 마왕도 큰 부상을 입어 마왕의 부하였던 짬타이거들에게 쫓겨난 것 같았어. 난 묘한 기분으로 마왕을 보고 있는데 마왕이 자꾸 어딘가를 힐끔거려 살펴보니 이미 죽어버린 새끼 고양이가 2마리가 더 있더라. 유유. 나를 쳐다보는 마왕의 눈초리가 오빠 나 좀 살려줘 이대론 억울해서 못 죽어 하는 것 같았어. 난 마왕을 살리고 싶었지만 어쩔 줄을 몰랐어. 일찍 사관한테 새끼 딸린 짬타이거가 깊은 부상으로 죽어가오니 동물병원에 가게 외출 좀 시켜주삼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마왕의 상처는 심각해서 이미 상처가 골마가는 중이었거든. 일단 취사장을 갔어. 옆 내무반에 내 바로 밑군번인 취사병이 있었는데 저녁을 준비하는 취사장에서 상마린 짬장이 안 볼 때 불렀어. 양수 지금 뭐 하나 보고 싶네. 양수야 둥일병님 웃지 오늘 저녁 뭐야? 꽁치튀김이지 말입니다. 그거 나 지금 2동가리만 주면 안 될까? 부탁이야. 짬장의 눈치를 보면서 평소 나랑 친한 이 착한 아이는 휴지에 몰래 꽁치튀김을 말아줬어. 3동가리 넣었지 말입니다. 난 다시 마왕에게가 그걸 줬어. 고양이는 도둑고양이라 해도 먹을 때 품위를 지키는데 짬타이거의 왕이 3일 굶은 똥개처럼 허겁지겁 먹는 걸 보니 맘이 짠. 야 이거 먹어 목매. 난 따로 떠온 물을 주며 새끼도 어찌 물이라도 먹여보려 했지만 얼마 못 가 마지막 남은 새끼조차 숨을 거뒀어. 내가 행정반 고참에게 아부떨어 구해온 깨끗한 16절지로 새끼를 한 마리씩 돌돌 말아 부대 한 귀퉁이를 파고 묻어줬어. 마왕은 아픈 몸을 이끌고 따라 나와 새끼들의 마지막 모습을 지켜보더군. 일단 슬프지만 마왕을 살리는 게 급선무라 난 깨를 하나 생각하곤 다시 내무반에 있는 주전자를 들고 취사장에 갔어. 충성! 뜨거운 물 좀 들어왔습니다. 오 애들 놔두고 왜 둥이 네가 오냐? 전부 축가지 말입니다. 군대는 한여름에도 수인성 병 예방을 위해 뜨거운 물 먹이는 건 다 알지? 난 의료 보수대에 있는 바늘과 실을 뜨거운 물에 담궈서는 오븐대기 의무 배낭 속에 있는 빨간 소독약을 훔쳐서는 마왕이에게 갔어. 그때 걸렸으면 난 죽었을 거야. 그치? 뜨거운 물을 식혀 상처에 붓고는 일회용 면도기로 상처 주위에 털을 밀었어. 텔레비에서 본 건 있어서 훔쳐온 빨간 약을 상처에 들여붓고는 바늘과 실로 한 뼘은 되는 긴 상처를 꿰매기 시작했어. 많이 아픈지 움찔움찔하고 때로는 앞발로 내 손을 누르기도 했지만 발톱을 안 꺼낸 걸 보면 지 치료해주는 걸 아는 것 같더라고. 영물일세? 영물이야. 그 뒤론 야생 고양이의 자연 치유력을 믿을 수밖에. 난 그 뒤 햄이나 생선튀김이 나오면 몰래 주머니에 넣었다가 마왕에게 가져다 주고 없을 땐 참치캔과 줄줄이를 사다 주기도 했어.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내 걱정과는 달리 마왕은 하루하루 건강해졌지. 그렇게 얼마간 시간이 흘러가고 내가 야간에 보초를 서던 때였어. 또 고양이들이 싸우는 소리가 나는 거야. 같이 있던 고참은 주연이 있을 때가 좋았어. 아주 고만고만한 것들이 난리쳐서 시끄러워 죽겠네 라고 했는데 내가 아닌데요? 저거 마왕이 아니 주연이 소린 것 같은데요? 했거든? 대우라는 말을 쓰질 못할 텐데. 고참은 아닐 거라고. 안 보이는 게 죽은 것 같다 했지만 난 느낄 수 있었어. 그건 마왕이 왕위를 되찾기 위해 싸우는 소리였지. 내 얘긴 곧 사실로 드러났지. 다음날 아침 짬통 앞에 선 마왕의 위풍당당한 모습을 모두 봤거든. 그리곤 한동안 부대엔 마왕의 그동안의 행적과 상처가 부대원들에게 회자되었어. 크게 다쳤는데 수의사가 구해주고 치료해줬을 거라는 얘기부터 웃기지 마라. 무슨 수의사 바느질 솜씨가 졌다이냐. 저건 주연이가 다치고선 지가 바늘과 실로 직접 지 가죽 꼬맨 거라는 의견까지. 말도 안 되는 소문이 나네. 여기까지는 참 훈훈한 해피엔딩이었는데 진짜 얘긴 이제부터야. 부담스러운 은혜 갚기가 시작되었거든. 그렇게 마왕이 왕위를 되찾고 한동안은 마왕의 응징으로 쩔뚝거리거나 콧잔등 터진 고양이가 부대에 넘쳐났다가 평온을 되찾을 무렵 아침 점호를 나가던 우리 내무실 사람 중 일부가 뒷문을 열고 아침 점호를 나갔던 우리 내무실 사람 중 일부가 뒷문을 열고 시작되었어. 우악! 이게 뭐야? 나가보니 커다란 쥐 한 마리가 내무반 뒷문 앞에 놓여 있었어. 나 직감적으로 마왕이구나 생각했어. 그 뒤로 매일처럼 내무반 뒷문 앞엔 쥐 한 마리씩이 놓였는데 모두들 꺼려해서 난 내가 나가서 쥐 치우는 당번을 했어. 덕분에 후임들에겐 솔선수범하는 좋은 선임들에겐 개념찬 최고의 후임으로 칭송받았는데 내가 미안하다. 쓰레기장에 쥐를 태워버리러 가면 가끔 마왕이 쫓아오기도 했는데 난 쥐를
고양이를 만나게 먹는 신용을 했고 마왕은 흡족해하며 돌아갔어. 야, 그래도 고양이를 위해서 먹는 신용을 했네. 정이 많으신 분이네요. 마왕이 한 것이 100%인 건 직접 봤기 때문이야. 내가 근무 후 담배 피며 쉬는데 마왕이 큰 쥐 한 마리를 물고 어둠 속에서 나타나 내 앞에 내려주며 쳐다보더라고. 흡사, 오빠 고생하셨죠? 싱싱한 쥐회 한 점 하시고 힘내세요 하는 것 같았어. 크크크크. 한 번은 그 날랜 족제비를 어찌 잡았는지 초소 창문턱에 걸어놔서 못 모르고 고참이 기댔다가 놀라 기절하는 바람에 난리도 치고 그랬거든. 그 뒤 마왕이의 쥐 선물은 좀 뜸해졌지만 내가 제대하던 그때까지 계속되었지. 제대하던 날 참치캔에 밥 말아서 꽁치튀김과 계란 후라이, 소시지까지 한 상 거하게 차려 마왕이의 집에 놓아두고 왔어. 그렇게 마왕과의 군대에서의 인연은 끝나고 난 복학을 하고 한창 열심히 공부를 했고 그 기억은 한 자락 추억으로 기억의 저장소에 들어가고 마왕이란 이름조차 생소할 만큼의 시간이 흘렀어. 내가 대학 4학년 때니까 제대하고 한 2년 반쯤 지났을 때의 일이야. 난 언제나처럼 일찍 집에 들어와 공부를 하다가 평소처럼 잠자리에 들었지. 그런데 꿈속에서 고양이 한 마리가 나왔는데 난 그 순간 딱 마왕인 줄 알겠더라고. 그래서 너무 반가워서 마왕아! 하며 반가워하고 만졌는데 녀석이 내 다리로 다가와 부비부비를 하는 거야. 그 순간 마왕이 이제 수명이 다해서 죽었구나. 무지개 다리 건너기 전에 인사하러 들렀구나 하는 생각이 딱 드는 거야. 그리고 날 잠시 쳐다보다가 우린 그렇게 헤어졌어. 다음날 좀 울적했지만 난 계속 바쁘게 보낼 수밖에 없었어. 졸업이 코앞이니 취업도 해야 하고 그렇게 시간이 흘러갔어. 2년쯤 더. 당연히 마왕은 잊고 있었고 난 졸업을 하고는 지금 사는 수원으로 와 사회 초년생 생활을 시작했지. 바쁜 나날이었어. 실수의 연속. 흡사 2등병 생활을 방불케 했어. 크크크크. 그러다가 내 실수로 가지고 있던 부적들을 훼손했어. 와, 앞이 깜깜. 아프다고 회사 조퇴하고 이모한테 달려갔어. 그때 우리 이모한테 엄청나게 혼남. 나한테 그리 화내신 것도 처음 있던 일인 것 같아. 이 새끼야, 네가 죽고 싶어서 환장을 했냐? 하면서 이모 죽기 싫으니까 조퇴하고 쫓아왔지. 유유. 이모가 딴 방법이 없다고 새 부적 쓸 때까지 무조건 회사 끝나면 집에 틀어박혀서 나오지 말라 하셨어. 우리 이모는 부적을 쉽게 쓰시지 않아. 손님들도 부적이 필요한 사람은 손 없는 날 잡아서 아침부터 목욕 재개하시고 기도하시고 한꺼번에 하루 종일 쓰시는데 하루 종일 쓰셔봐야 10장 남짓밖에 못 쓰시거든. 그러고 나면 큰 굿 한 판 하신 것만큼 기운 빠지셔서 시체놀이 하시는 분인데, 그래서 난 드라마 같은 데서 부적 써야 한다고 앉은 자리에서 쓱쓱 쓰는 거 보면 저거 효용은 있나 싶기도 하고. 암튼 그렇게 이모한테 혼나고는 매일 집 직장 이렇게 며칠 잘 피해 다녔어. 근데 사람 일이 그러나? 부적이 없어진 후 열흘 후쯤 야근을 할 수밖에 없어 재빨리 끝냈어. 그리 늦은 시간도 아니고 밤 8시에서 9시 사이였는데 급하게 집으로 달려 눈앞에 집이 보이니 마음이 턱 놓이는 거야. 근데 꼭 그런 게 문제지. 집에 들어가려고 열쇠를 찾는데 순간 옆에 작은 골목에서 뭐가 툭 튀어나와야. 그리고는 혼미해져서 정신을 놓았어. 내가 다시 정신을 차렸을 땐 어떤 놀이터 옆 축대 밑이었어. 지난번 견기애기 때 나온 놀이터는 아니고 우리 집에서 15분쯤 떨어져 있는 놀이터인데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도 분위기가 음산해서 그쪽으론 지나다니지 않는 곳인데 그 놀이터 축대 앞에 내가 서 있더라고. 순간 싸발 홀렸구나 했지만 어쩌겠어. 쭈삣붓빛하며 눈알만 대굴대굴 굴리면서 뒷걸음질 치는데 축대 밑에 세워둔 차 밑이랑 하수구에서 뭐가 스물스물 기어나오더라고. 진짜 못생긴 아저씨 홀령 둘인데 하나도 어쩌지 못하겠는데 둘씩이나? 이 거지 발사계 같은 것들이 내 쪽으로 썩소 날리면서 다가오는데 주위를 보니 재미나단 듯 보고 있는 구경꾼 영도 서너 있고. 와, 젠장. 눈물은 나는데 그냥 기절해서 당하거나 미쳐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만 들더라고. 그때였어. 생전 처음 듣는 큰 소리가 나는 거야. 분명 고양이 소리인데 고양이 소리랑은 비교가 안 돼. 흡사 고양이 소리를 대호 소리만큼 크게 확대한 소리? 딴 사람은 못 듣고 나랑 개들과 구경꾼 영들만 들은 소리. 나랑 개들이랑 소리 나는 곳을 보는데 푸른 빛이 나는 고양이가 분명 고양이인데 동물원에서 본 호랑이만 하다면 조금 뻥이고, 그래도 표본만큼은 충분히 되는 고양이가 축대 위에 납작 엎드려서는 그르릉 거리다가 뛰어올라 두 놈을 공격하는데 앞발 휘두를 때마다 영혼이 찢어짐. 구경하던 귀신들도 다 도망가고 싸움은 순식간에 끝났음. 우와, 신기하다.
동물령이 세긴 세더라고. 후덜덜. 그리고 나에게 오는데 분명 마왕이었어. 덩치는 훨씬 컸지만 그 눈빛은 잊지 못하지. 내게 다가온 녀석은 내 손을 한번 핥고 우리 집 쪽으로 날 밀더라고. 그게 실제처럼 감촉으로 느껴졌어. 내가 집에 가는 동안 내 옆을 따라오며 날 보호해주던 녀석은 내가 집에 들어가는 걸 보고는 자기 일은 끝났다는 듯 사라졌어. 다음날 이모에게 부적 받아가란 연락을 받곤 이모에게가 그 얘기를 했더니 네가 복은 많은가 보다시며 어찌 맨날 구사일생 하냐며 말씀하셨어. 내가 그럼 마왕인 내 수호령이냐 여쭈니 너한테 은혜 갚으려고 윤회도 안 하고 기다린 건데 다 갚았으니 이젠 안 올 거라며 네가 믿을 건 이 부적뿐이라며 놀리심. 혹시 잃어버리거나 상할까봐 아예 두 벌 만들었다고 주신 그 부적은 아직도 저를 든든히 지켜주네요. 마왕아 고마웠고 다음엔 축생에서 벗어나서 고준이만큼 예쁜 여자로 태어나 잘 살길 바란다. 그 드높은 전투력 일랑은 저승에 킵해두고 라고 하면서 춘천이모 시리즈 1편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와... 고양이의 보온이네요. 이거는 군대에서 짬 타이거는 사실 되게 쉽게 볼 수 있는데 그 짬 타이거랑 어떻게 연이 돼가지고 이렇게 보호까지 받는다? 그리고 보니까 여기 글쓴이 분 이모도 뭔가 이제 무당 쪽에 지금 있으신 분인 것 같네요. 지금 아직 1편이라서 잘은 모르겠는데 이 1편 자체가 중간부터 시작하는 글이어서 약간 좀 생략이 돼 있고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이모가 좀 무당계 쪽에 좀 계신 분이고 글쓴이 분은 뭔지는 모르겠는데 부적을 항상 가지고 다녀야 되는 운명이고 그 부적이 없어서 그 전에 이미 좀 뭔가 일을 치른 뭔가의 사건이 있었던 것 같네요. 이미 지금 보니까 여튼 춘천이모 시리즈 1편을 쭉 봤는데 재밌습니다. 몰입도가 있네요. 확실히. 일단 여기까지.